어린 시절 밀린 숙제로 절망하고 있던 짬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뉴스가 있었습니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 기억나시나요? 기억난다면 당신은 최소 30대 그리고 얼마 안가 황우석 교수의 복제 송아지 영롱이로 대한민국이 완전 뒤집어졌죠. 그 뒤엔 진짜로 뒤집어졌죠. 암튼 이때 짬미는 복제 인간이 탄생한다면 대신 숙제도 시키고 시험도 보고 학교도 가게 해야지, 또 여분의 복제 짬미가 있다면 걘 얼려놨다가 100년 뒤에 깨어나게 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제 인간? 그게 뭔데요? 그냥 한 명의 짬미가 몸이 여러 개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복제 인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박사님들? 오늘 교양만두에선 생명복제의 역사와 근황에 관해 알아봅니다. 예부터 복제인간은 인간의 욕망과 맞물려 상상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복제인간을 만들어 조물주가 돼 인간병기를 만들어 최강자가 돼 장기 공급자를 만들어 영생을 얻게 돼. 복제인간의 장르가 픽션에서 리얼리티로 바뀌게 된 계기는 1962년 영국의 존 거든 박사가 개구리 복제에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전에도 도롱뇽이 성공리에 복제되긴 했지만 눈, 코, 입 달리기 전인 배아세포 상태의 복제였습니다. 근데 거든 박사는 이미 다 자란 개구리에게서 체세포를 채취해 복사에 성공, 즉 눈앞에 있는 생물의 신체 아무 부위에서 DNA를 뽑아내 복제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완전 센세이션! 옛날 전래동화 중에 쥐가 인간의 손톱을 먹고 손톱 주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임. 손톱 갖고 꼭 휴지통에 버리세요, 여러분. 이러다 곧 인간도 복제할 수 있게 될 것 같았지만 포유류의 난자는 개구리보다 4000배는 더 작고 복잡했기 때문에 20여 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1996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돌리는 핵치환 기술을 통해 태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1. 6살 암양의 몸에서 체세포를 채취해 세포핵을 분리. 2. 다른 양의 난자를 꺼내 세포핵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방금 분리해놓은 핵을 집어넣은 후 3. 전기를 가해 핵과 난자를 융합시킨 뒤 4. 이것을 다시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과정을 거쳐 돌리가 탄생했죠. 보시다시피 돌리는 100% 외탁입니다. 엄마가 셋이었지? 체세포의 본체인 첫 번째 엄마를 100% 빼다 박았죠. 과학자들은 디테일한 기술은 다르겠지만 인간 복제도 돌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똑같이 복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체세포 단계부터 복제해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냥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 동생 혹은 자식이 생기는 격이죠. 완벽한 복붙이 가능하려면 성장 부스터를 심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억과 성격 복사칩도 곁들인. 하지만 돌리는 3살의 조기노화가 와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양의 평균 수명인 12년의 절반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무지개 다리를 돌리야 거기선 행복해야 한단다 건너지 못하고 지구의 영원히 박제! 이후 동물 복제 열풍이 불며 실로 다채로운 동물들이 복제됐죠. 근황 토크 잠깐 하자면 황우석 박사는 만수르랑 일하면서 무려 150마리가 넘는 낙타를 복제했다고 하고요. 최근 중국에선 인간의 개입 없이 전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지 복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동물 복제는 실험이 아니라 생산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온 거죠. 기사 보는데 약간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동물들을 무지성으로 복제하는 건 아니고 주로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한정됩니다. 1. 의료 목적.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복제 원숭이는 약물 효능 시험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연구에 투입. 돼지는 인간 장기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장기 이식용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2022년, 2023년 유전자 조작된 돼지 심장을 환자에게 이식했는데 각각 60일, 40일간 생존했다고 하고요. 돼지 껍데기에서 추출한 콜라겐 각막 이식체로 잃은 시력을 되찾게 됐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죠. 2. 능력치가 좋은 동물들. 세계에서 가장 잘 달리는 말이라든지 칼슘 팡팡 우유가 나오는 소라든지 유전자가 넘사벽이면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선 활동기간 약 8년간 마약류를 68건이나 적발한 마약 탐지견계의 레전드 네오의 유전자가 복제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네오의 복제견 2마리는 리얼루 유전자빨 덕인지 훈련 능력이 뛰어난 우수 탐지견으로 활동 중이라죠. 3. 멸종위기종. 2008년 일본에서 캡틴 쥐메리카가 탄생했습니다. 16년간 냉동되어 있던 쥐를 복제하는데 성공. 캡틴 아메리카와 다른 점이라면 본체는 사망하고 복제쥐만 살아남았다는 건데요. 이 실험은 유전자만 잘 얼려둔다면 멸종동물을 보존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줬죠. 그렇게 2020년 멸종위기종인 검은발족제비 복제 완! 마지막 야생마인 프르제발스키도 복제 완! 와, 이러다 현실판 쥬라기월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한 생명공학 기업에서 털매머드 복원을 시도하는 중이라는데요. 시베리아 등지에서 발견된 매머드 냉동뼈와 털가죽에서 DNA를 확보, 비슷한 종인 아시아 코끼리를 대리모 삼아 유사 털매머드 복제에 성공해 북극권 툰드라 지대에 방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랍니다. 근데
근데 앞서한 이야기들이 사실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디스토피아는 다름없음. 생명복제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필히 뒤따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 복제 또한 현재 이론적으론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 윤리적 법적 문제 때문에 현실에선 제한이 크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떤 미치광이 과학자가 지하실에서 복제 인간을 찍어내고 있을지는 모를 일. 만약 인간 복제가 현실이 된다면 파멸서사 몇 개는 뚝딱입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은 만두.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다행히 예전에 적금을 깨서 미리 마련해둔 복제 만두가 있어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복제 만두는 사망 후 폐기. 결혼은 하기 싫지만 본인을 쏙 닮은 귀여운 미니미는 꼭 갖고 싶은 원희. 복제 기술을 빌려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킬론, 넌 가짜 고양이야. 정체성의 혼란으로 폭주하는 복제 원희. 인기 아이돌 요요의 광팬인 아리 몰래 요요의 머리카락을 뽑아 복제업체에 맡깁니다. 몇 년 후 근데 요요가 왜 이렇게 많아? 팬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는 사실. 이처럼 복제 인간은 한 생명으로 존중받기보단 도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때문에 유전자 복제보다 요즘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대세인데요. 유전자 가위란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편집해 돌연변이를 유도하거나 재조합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엔 이 기술을 이용해 인간과 돼지의 혼종 키메라가 탄생했죠. 아니 그런 모습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돼지 몸에서 인간의 장기를 키우는 건데요. 이 연구가 잘만 되면 추후 인간의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죠. 근데 돼지는 무슨 죄야? 이것 또한 여전히 생명윤리 문제에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형 상상만 해보자고요. 복제 인간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적어주고 가기. 교양만두였습니다.